네, 2023년 2월 27일 이정훈입니다. 살면서 냄새만 맡아도 아는데 꼭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만 알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속어를 쓰면 쪽팔린다 이재명, 살아도 산 게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농내만도 못한, 그래서 민주당 분당으로 가게 만드는 그런 이재명이 될 것 같습니다. 도하 언론이 다 보도했습니다. 이재명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체포해라 139, 체포하지 마라 138. 체포하지 말라가 채택되긴 했지만 체포하라는 게 한 표 더 많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수는 169명입니다. 그런데 그 민주당 소속이었다가 이제 무소속으로 간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그 위안부, 아이고 징글징글한 그 누구예요? 그런 사람들. 그다음에 김진표 국회의장도 있고. 그러한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 김진표 의장 포함하면 5명을 더 보태니까 174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74명 중에서 138명이나 잡아가라 라고 했다는 거는 민주당 계열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을 범죄자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원래 이거는 국회의원이 이제 의장 빼고 299명이니까 149명이 찬성하면 잡아가는 건데 139명이 찬성해서 10표 모자라서 이재명은 체포되지 않게 됐습니다만 어쨌든 체포하지 말라는 게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효가 11표, 기권이 9표. 무효 11표, 기권 9명 더하면 159. 확실하게 반대 의견을 표하는 사람은 138. 무효와 기권을 더했으면 이재명은 이번에 체포되는 거였네요. 이거를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안다는 거예요. 그 작년에 있었죠. 노웅래 씨. 뭐 10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받은 부조금을 현금으로 갖고 있었다. 참 웃기는 사람이죠. 이재명 씨의 중앙대학교 선배죠. 그 사람을 체포하는 거에 대해서 체포하라가 101, 체포하지 말라가 161, 기권 9 나왔습니다. 그때는 체포하지 말라가 과반수 161, 물론 민주당 의석수 169에는 부족했지만 169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체포하지 말라가 이재명은 138이 나왔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이재명의 혐의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상당수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거기도 정치권이니까 이재명이 날아가야 자기 기회가 오니까 쳐라 하는 세력은 있을 겁니다. 근데 쳐라 하는 세력은 물론 있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씨는 잡범이고 참 빼박도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경쟁 관계까지 보태서 쳐라 하는 거죠. 노웅래한테는 그렇게까지는 안 갔었습니다. 민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자신했는데 압도적은커녕 민주당에서는 무소속 의원 이런 거 저거 따지면 한 40명 이상이 이재명을 체포하라라고 투표한 걸로 보입니다. 40명밖에 안 되는 게 그나마 다행이죠. 자, 이재명 씨 건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체포영장을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어요. 대북 송금 게이트,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빼박도 못하는 김혜경 씨 법카 게이트도 있고. 이게 뭡니까, 이게? 사람이 좀 품위가 있어야지. 하더라도.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걸려든 것들이 뭐가 좀 민주주의를 위한다거나 국민을 위한다거나 이런 것들이야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특히 법카 비리 같은 경우는 아이고 참 성남시하고 경기도 그 돈 갖고 초밥 사 먹고 쇠고기 사 먹고 하는 게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런 가족을 둔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것도 웃기고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은 표를 얻었다는 것도 웃기고요. 그런 표를 많이 얻었다는 거는 지난 선거에서
아주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얘기죠. 부정선거 시비가 있을 만큼. 자, 민주당 이재명 그렇습니다. 뭐 사진도 보게 되면 표정도 영 안 좋고요. 네. 자, 이렇게 민주당에서 이제 또 한 번 체포동의안이 올라가고 뭐 어쩌고 하게 되면 이제 민주당은 와해가 될 수도 있죠. 이 살모사 같은 조직을 사람을 자기 조직에 넣어놓고 독하니까 적하고 싸우라고 살모사를 집어넣으면 좋은데 그 살모사가 적하고 안 싸우고 내 조직을 와해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쓸 때는 이 인품을 봐야 됩니다. 성격을 봐야 됩니다. 결국은 뭐 능력이야 다 줄충하겠죠. 근데 그 인격이나 그런 것들이 안 맞아서 서로 상충이 되면은 무너지죠. 그건 뭐 조직과 결혼 생활 해보신 분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이 이번에 살아났어요. 살아날 거라고 누구나 봤습니다. 근데 이게 산 겁니까? 죽은 것만도 못하지. 지금 이걸 가지고 자기가 한 죄를 가지고 뭐 검찰이 자기를 탄압한다, 정치 탄압이다 떠드는 것 자체가 코미디잖아요. 북한한테는 이화영 씨 통해서 북한 접촉해서 어떻게 문재인만큼 빛나보려고 하다가 돈 주고 쌍방울 돈 주고 놀림당하고 이게 뭐예요? 북한한테는 놀림당하고 대한민국 와서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겠다고 나서는 게 이게 뭡니까? 누가 적이고 누가 친구인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 그리고 인격이라는 거는 결국 수신인데 수신의 문제도 있고 공부만 잘하면 뭐래. 그 다음에 가족 간의 문제는 어느 집이나 다 가족 간의 갈등은 있습니다. 근데 가족 간의 갈등을 푸는 데 있어서 물론 감정이 굉장히 예민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근데 그렇게 험한 말을 쓰면서 다투고 그러면 제가가 실패한 거죠. 더군다나 이제 부인이 법카 비리에 연루돼 있고 아들이 뭐 이번에 경찰 수사에서 뭐 기소 어렵다는 의견을 보내긴 했지만 이재명 스스로가 죄송하다고 사과문을 발표한 정도로 아들이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럼 제가도 실패한 거 아니야. 근데 뭐 치국을 한다고 나오고 평천을 한다고 나와. 정말 주사파 사람들 이해찬, 정청래 이런 사람들 5년 금방 간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주사파들을 모아갖고 권력 잡으려고 하는 거 이거 진짜 아닙니다. 5년 금방 간다는 거는 잘잘못은 따지지 않고 오로지 권력 투쟁만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주사파들의 기본 방식이 그래요. 북한도 그렇고. 물론 권력 의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권력 의지가 있어야만 자기 뜻을 펼 수 있습니다. 근데 권력 의지만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권력을 잡아서 자기 생각만 펼치겠다고 하면 그건 독재고 그건 아주 위험한 거죠. 공산주의적 발상이죠. 지금 뭐 저 평산마을에서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점을 열었답니다. 아니 그 시골 마을에 얼마나 많은 손님이 와서 책을 사줄까요? 물론 문재인이라고 하는 희대의 영웅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이 올 수도 있지만 참 웃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주사파나 주사파에 가까웠던 세력들은 장난을 칩니다. 주목을 끌어갖고 어떻게 모면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적폐 세력을 붉은 세력을 잡아내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 잘해야 합니다. 다행히 정순신 국수본부장 아들 문제를 빨리 처리해서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조만간 도발을 하겠죠. 지금 한반도의 위기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그런 거에 강력하게 대응하면서 이제 안팎에 있는 적폐, 가장 큰 적폐는 김정은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의 대북 송금 문제는 반드시 조사해야 됩니다. 제가 한번 정리해 드렸지만 2018년 9월 이전에 과거의 외환은행이었던 하나은행이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로부터 매달 수입하는 것보다도 많은 달러를 수입했다면 충분히 대북 불법 송금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거를 대통령 전용기나 공군 2호기 싣고 갔던 통장으로 보내는 거는 미국 재무부의 오파크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어렵겠죠. 직접 가는 방법은 국정원 직원들이 수탁이 만나니까 판문점도 왔다 갔다 했고 문재인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 몰래 휴전선 넘어가서 DMZ 넘어가서 통일각 가서 김정은 만나고 온 적도 있잖아요. 2018년 5월달에.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해야죠. 조사해야 됩니다.
조사해서 살아도 산 게 아닌 이재명도 깨고 어떻게 서점 내고 그 생쇼를 하고 있는 문재인도 잡고 적폐를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벌어진 사태를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